안녕하세요. 면접형 면접바 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면접관의 입장에서 진짜 딱 5초만 스캔해도 뽑고 싶어지는 그런 자소서, 이걸 작성하는 방법 3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그래요. 뭐 여러분 입장에서 자소서 뭐 몇 날 며칠을 투자해 쓰는데 5초 만에 스캔한다니 좀 허무하죠? 근데 그래도 우리 리팸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제가 면접관의 관점에서 알려드린 이 3가지 포인트를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아니, 넣어두는 걸로는 부족해. 이거를 가지고 진짜 자소서에 녹여봐,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자소서 작성 시간도 단축하고 합격률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제가 약속할게요. 첫 번째는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상대가 듣고 싶은 말만 작성한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죠.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내 얘기는 아니야 뭐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예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그 전에 중요한 포인트부터 먼저 정리하고 갑니다. 자소서는요, 나의 스토리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알고 싶은 걸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면접관은 여러분의 자서전이 궁금한 게 아니에요. 그럼 면접관이 뭘 알고 싶은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면접관이 알고 싶은 건요, 딱 2개입니다. 경험의 결과, 리저트. 어떻게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나? 하우와 리저트와 하우, 딱 2개만 궁금한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소서 문항에 성공 경험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면접관이 듣고 싶은 대답으로 구성할 수 있을까요? 먼저 좋은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카페에서 알바를 하며 주요 고객층인 여성 대학생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하여 전년 대비 매출 50%를 증가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맨 앞줄에 넣는 거죠. 성과와 주요 액션을 핵심으로 던지니까 어때요?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죠? 자, 근데 지금 이거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했어요? 에이, 이게 뭐야? 저런 정도는 나도 하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쓴다니까? 이미 제출한 자소서 꺼내서 지금 한번 들여다봐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쓸 거예요. 예시를 보여드립니다. 저는 대학생 때 카페에서 알바를 하였습니다. 알바를 하며 처음에는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하는 것을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제게 카페 운영에 있어 조금씩 걱정이 있을 때마다 함께 고민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중, 자, 여러분들이 글을 작성할 때 기승전결로, 그리고 뭔가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하고 싶은 그 마음은 알겠어. 근데 자기소개서는요, 2가지식으로 무조건 읽기 쉽고 결과 중심적으로 작성해야 돼요. 이게 면접과 연결된 자기소개서입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면접관이 궁금해할 만한 거, 면접관이 관심 있어야 할 만한 내용을 적는다는 거. 자, 2번째입니다. 열심과 열정을 자소서에서 단어로 강조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여러분께 태도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리팬분들을 만나면서 이 태도를 강조하는 방법이 이게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자소서는요, 활자로 된 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도 알겠고 마음도 알겠어. 그런데 문제는 면접관들에게 감정이 전달이 안 된다는 거겠죠? 그런데도 자꾸 본인의 강점을 쓰라고 하는 곳에다가 열심, 열정, 노력 같은 추상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단어들만 쓰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런 경우는요, 만나서 하는 거예요. 만나서, 즉 면접에서 어필해야 눈빛도 보고 음성의 톤도 보고 이러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소서는요, 철저히 결과 중심으로만 작성하셔야 됩니다. 저는 면접과 자소서는 한 맥락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께 항상 같이 준비하라고 말씀드려요. 하지만 2개의 차이점을 굳이 꼽으라면 자소서, 즉 글에서는요, 여러분의 감정을 느끼기 쉽지 않아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새로운 고객사 및 사업을 런칭하고자 교육사업 입찰에 도전하였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도전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고객의 니즈를 알기 위해 밤낮 할 거 없이 일하였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외부와 소통하며 커스터마이징을 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뭘 했냐 말이야. 이렇게 작성하면 전체적인 흐름이 너무 모호하죠. 면접관 입장에서 제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결과가 뭐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열정, 노력 알겠는데 그 열정의 구체적인 내용, 그 노력의 핵심이 뭐냐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게 궁금한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요, 숫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신규 고객사 유치를 위해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하여 약 2천만 원 상당의 매출을 달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어때요? 지금 딱 보면 벌써 뭘 했는지 보이죠? 맞춤형 커리큘럼. 야, 이 맞춤형 커리큘럼 뭔지 모르겠지만 2천만 원이나 매출 달성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하기 위해 주 5회 이상 고객사와 소통하며 필요한 부분을 분석했습니다. 자, 5회 이상 고객사랑 소통해서 벌써 막 열정이 뿜뿜 느껴지지 않습니까? 노력이 느껴지죠?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한 모든 걸요, 수치화시키는 작업을 해보세요. 이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노력, 열정이라는 단어보다도 면접관이 이 수치가 눈에 먼저 들어오고 그 수치를 보면서 열정과 노력이라는 단어를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부한 자소서를 탈피하는 게 목표죠? 자, 그런데 진부하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건요, 단어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부하지 않은 단어를 찾는다고 에너지 쓰실 게 아니라 근거가 없는 것을 피하셔야 됩니다.
근거 없는 자소서가 진부한 자소서예요. 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Y라는 질문을 5번 이상 물은 다음에 작성한다. 이 부분은 정말 꼭 해보길 바랍니다. 자, 일단 내 자소서를 켜보세요. 킨 다음에 전문 용어로 드릴다운이라고 하죠. 본인에게 왜? 라는 질문을 해보세요. 자, 질문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가? 왜 아무 결과도 못 얻었지? 진짜 아무 결과도 못 얻은 게 맞나? 사소한 결과라도 있었다면 이걸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었지? 내가 하는 행동들 중에 가장 고객을 만족시켰던 행동이 뭐지? 여기서 말하는 고객이라는 건 교수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 혜택을 받은 사람일 거예요. 자, 이렇게 5가지 질문을 계속 물어보세요. 묻다 보면요 정말 중요한 핵심 알맹이들만 남게 돼요. 여러분이 적었던 자소서 또는 적기 전이라도 어떤 경험에 대해서 이 5가지 질문을 통해 디테일한 내용을 뽑아내보세요. 그러면 자소서에 핵심적인 내용만 작성할 내용을 뽑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소한 정보까지 다 줄여가지 마세요. 면접관은 결과를 읽게 한 핵심 행동만 알고 싶은 거예요.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성공 경험인데도 드릴다운 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했던 중소기업에서 1년간 근무했습니다. 식품 쪽에서 일하며 명절 기간 동안 과일 세트를 많이 판매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명절 매출은 부서의 큰 매출원이었습니다. 회의를 통해 고객의 니즈에 대해 얘기하다가 국내보다는 해외 과일로 구성하는 게 낫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급자분들께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이 글도 뭐 충분히 잘 작성하셨는데 그런데 왜 면접관 입장에서는 별로일까요? 핵심은 불필요한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했냐고. 당신이 한 게 뭐냐 말이야. 면접관이 알고 싶은 내용을 작성하는 게 핵심이죠. 자, 이걸 한번 바꿔볼게요. 자, 5가지 질문을 통해서 정말 핵심적인 액션이 뭐였는가를 뽑아낸 다음에 다시 작성하면 이렇게 됩니다. 식품회사에서 근무하며 수입 과일에 대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여 명절 세트를 구성한 결과 15%의 매출을 상승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자, 벌써 어때요? 벌써 내가 뭘 했는지 결과가 뭔지가 명확하게 나오죠. 과정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별로 궁금하지도 않아요. 자, 명절 매출은 부서의 큰 매출원으로서 과일 구성에 따른 고객의 니즈가 핵심이라고 생각하여 시장조사 5군데를 진행하였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위에 굉장히 길게 설명했던 것을 간단하게 추격했죠. 딱 필요한 정보, 핵심 알맹이만 자소서에 작성하는 거예요. 5가지 질문을 통해서 핵심적인 내용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남기세요. 회의 내용에 어떤 내용이 나왔고 누가 뭘 시켰고 이런 내용은 다 빼도 됩니다. 중요한 정보, 핵심적인 정보가 뭔지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수 있다? 이 5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하면서 찾아낼 수 있다. 5i 퀘스천을 하는 거죠. 자, 오늘은요 면접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풀어봤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도 상대와 얘기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상대가 묻는 질문을 위주로 대화를 하잖아요. 취업도 다르지 않아요. 힘들지만 면접관의 시각으로 취업을 바라보려 노력할 때 여러분은 취업할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하면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공 취업과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치지 말고 끝까지 함께 달려요. 이상 이영이었습니다.